그 다음에 이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그죠? 이렇게 세 개의 단기 총 제조원가를 집에 투입해서 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제시하지 않고 비율적으로 제시하니까 뭐 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죠. 직접 재료비 한번 구해볼까요? 직접 재료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원재료 창고에 들어있던 금액 얼마가 될까요? 만약에 여기 있죠. 기말 원재료 재고는 기초에 비해서 4만이 증가했다면 기초는 재료고 기말은 4만이라고 생각하면 창고에 들어있었던 금액은요 9만원이 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은요 4만이 있으니까 투입한 금액은요 5만원이 될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 쉽게 해서 직접 재료비 5만원인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직접 노무비는요 직접 재료비의 그죠? 210%다. 또 210%는 또 뭐야? 그럼 105만 원인가요? 10만 5천 원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제조간접비는요. 얘 했고, 얘 좀 했고, 제조간접비는요. 가공비의 30%를 차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요거, 그죠? 이걸 좀 귀찮게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풀 때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가공비를 A라 놓으면 돼요. 가공비를 A라 놓으면 좀 쉽게, 그죠? 가공비를 A라고 놓으면 그럼 A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10만 5천 원, 그죠? 요거 더하기 제조간접비 합계죠, 그죠? 더하기 여기 제시하고 있는 가공비의 0.3이니까 0.3A 이렇게, 그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치환해서 A를 풀어내면요 15만 원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15만이란 말이니까 얘가요 4만 5천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두 개가 15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단기 총 제조 원가 있죠. 이 금액이 토탈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 다 하면 이거 단기 총 제조 원가는 20만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일단 이 자료에서 도출을 했다 가정할게요. 근데 기초 제공품은 단기 총 제조 원가의 40%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얘의 40%는 얼마예요? 얘의 40%니까 8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그럼 8만 원이란 말은 이 토탈 합하면 이 금액이 28만이란 말이다. 이 말이죠. 그죠? 기말은 기초에 1.5배니까 1.5배는요 12만이고, 그럼 이거에서 치환하면 이 금액은요 16만 원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어려운 논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귀찮지만 그 제시하는 자료를 따라가서 정확하게 반영하면 풀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런 문제를 10초 만에 푸시고 시간을 남겨가지고 이쪽에 투입해서 2분 정도에 있죠 빨리 풀어가지고 득점이 되지 않으면 풀었는데 또 보지 말라고요. 또 확인하고 나를 믿고, 그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배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법 볼게요. 세법도 이 가산세가 어려운 거죠. 소규모 사업자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신규 사업자라 했지. 뭐, 우리가 장 직전 있죠. 총 수익 금액이 4,800 미만인 뭐 그런 사업자 등을 아주 얘기하는데, 이 소규모 사업자는 뭐냐면 가산세도 매기지 않는 그런 있죠. 무기장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출 증빙 불비 있죠. 우리가 지출 증명서를, 그죠? 가산세는 일단 여러분이 알다시피 3만 원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별로, 그죠? 큰 문제를 삼지 않지만 3만 원 초과하면요 이거를, 그죠? 법적 증빙을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엄면지역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죠? 신용카드 가명을 할 수도 없고 현금 말고는요 마땅한 증빙을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가산세를 매기지 않겠지만, 엄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3만 원 이하가 아니고 3만 원 초과한 금액을 법적 증빙을 서지 않으면요 이건 예외적으로 뭡니까? 가산세를 매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택시비랄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송금명세표, 그 다음에 사본 같은 거 제출하면 가산세가 아니고, 경기도 과천에 있는 빵집은요 엄면지역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영수증만을 받았다면 요거는요 가산세 대상이라고 보고 4번이 정답이다. 그죠? 4번이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에 있죠. 우리가 기속사업연도, 기속시기에 관한 얘기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아보라. 자, 임대료를 만약에 그죠? 1년치를 초과해서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료의 지급기간이 1년 초과했다면 그 경과 기간에 기속시켜야 돼요. 안분해서 대응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권과 손해를 본다 이것도 맞고요. 2번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이라면 우리 단기건설하고 장기건설의 취급인데요. 건설공사는 대원칙이 진행기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건설공사 무조건 진행기준. 세법과 그게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단기건설공사는요. 중소기업이라면 우리가 진행기준이 원칙이지만 회계기준에서 우리가 완성되었을 때 있죠. 그 기준을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보냐면 그것도 수용해줘요. 그래서 단기건설공사는 세법에서 완성된 날이 속하는 있죠. 이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1년 미만의 건설인 경우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이 인도일이 속하 인도일이 완성. 목적물이 완성됐을 때 아닙니까?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말이 틀린 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 나머지 뭐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책 안분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안분계산은 뭐냐면 면세과세의 가치 사용을 예정한 공통매입책 있죠. 이 사람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까 전에 얼핏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공통매입책에 관한 우리 부가치세법에 있죠. 그것도 있던데 좋아하는 모양이야. 틀린 거. 안분계산은 뭐냐면 말 그대로 면세과세, 과세 면세에 같이 사용하면 과세 면세에 사용하는 있죠. 그 해당되는 당해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해서 뭡니까? 안분한다는 말이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불공제한다 그죠? 근데 너무 금액이 뭡니까? 내가 겸용을 하고 있지만 면세 비율이 5% 그죠? 미만이고 물론 그 금액이 있죠. 일단은 500만 원 뭡니까? 공통매입세가 500만 원 이하야 미만해야 돼요. 그 정도라면 그냥 안분계산 안 하고 다 해주겠다는 거고 공통매입세액 대상이 뭡니까? 그냥 5만 원도 안 되면요. 미만이라면 그것도 면세 비율이 5%가 안 되더라 초과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무조건 다 매입세 공세적 뭐 신규 사업 같은 거 뭐 그런 걸 안분계산 그죠? 원칙에 배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산은 안분하고 예정신고의 비율로 확정신고인데 정산하는 거 맞고 자,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해주고 맞죠. 그리고 5% 미만이어도 안분계산 배제하는데 공통매입세액이 400만 원 이상이다. 이 말이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죠? 매입세액 전액 공제한다고 하려면 여기 500만 원 뭡니까? 미만이라면 매입세액 전액 공제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조문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문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해당 과세기간의 청구금액 중 면세금액의 5% 미만인 경우라도 뭡니까? 이거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그죠? 이상이라면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니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데 이거 해석상 이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규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보면 특별세 공제율이 다른 거 이렇게 찾아보라 이거죠. 다른 거 이거는 뭐 자동차 12%, 15%, 15%, 이건 법정기부금 15%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가치세법에 영세를 관한 얘기인데 저번에 우리 뭐 기본 강의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규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냐 이거죠. 굉장히 그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세 문제 중에 잘못된 설명은 뭐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영세 중에 근데 견본품 수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 수출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 있죠. 외국에. 샘플을 보내는 거랑 제공하는 거랑 무상으로 수출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얘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얘는 무상 수출, 영세로 본다, 영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견본품이 아닌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맞습니다. 자, 요거는 두 번째가 논점이 있는데 얘는 국외거래 이중과세 조정이 아니고요. 아예 간접세 부담을 제로로 해서 이 민간 있죠 도시철도 용역을 지원하기 위한 있죠
조세 정책적 목적이다. 그래서 영향세율을 적용한다는 건데,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에 직접 공급하는 거고, 그죠? 도시철도 용역은 영해세율을 적용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게 먼저 어려웠던 거죠. 그죠? 도시철도 용역, 그죠? 아주 예외적입니다. 맞고요. 그래서 면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접세 부담을 여전히 뭡니까? 부담을 시키니까, 조금 일부 시키니까 완전 면세에서 아예 뭡니까? 세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국외에 제공한 용역도 영세를 적용합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사업자 중에 거주자하고 외국법인은요. 고자한테 있죠. 외국에 보냈을 때 영세율 있죠. 그 자가 수출했을 때 영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 국내에 있을 때. 그거는 상호주의예요.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에 있죠. 영세율을 같이 매칭해주면 해주는 거고 아니면요. 같이 안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내국분 같이 모두 영세율이 아니에요. 상호주의다 이렇게. 상호주의. 서로 있죠. 너 해줄래? 나도 해줄게. 이렇게 돼야지만이 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이런 문제는 잘 몰라요.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이.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법에서 좀 어려운 게 한두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가를 좀 잘하지 않으면 10개 이상은 못 만든다고요. 원가도 시들시들하고 얘도 시들시들하면 좀 뭐 10개가 안 되죠. 그죠? 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던 파트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